먼저 기찻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찻길에 특정한 넓이가 있습니다. 혹시 표준계라고 불리우는 기찻길의 넓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1.44m라고 합니다. 그럼 기찻길의 넓이가 왜 1.44m일까? 그 이유는 기차가 맨 처음 발명되었을 때 기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 도구와 자기 재료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차의 넓이가 1.44m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차 바퀴의 폭의 넓이가 1.44m였기 때문에 기찻길의 넓이가 1.44m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마차는 왜 1.44m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유럽의 고속도로가 있죠. 돌을 박아서 로마의 그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거기에 마차가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패인 길의 폭이 1.44m였기 때문에 바퀴의 폭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폭을 따라서 가야지 마차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1.44m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인들의 마차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로마인들의 마차는 왜 1.44m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은 마차를 전쟁에 투입해서 주로 썼는데 그 마차는 말 2마리가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 2마리의 궁둥이의 넓이의 합을 통해서 마차를 끌다 보니까 말 2마리 궁둥이에 맞춰서 1.44m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이전에 로마의 마차의 넓이가 현대의 기차의 넓이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의 뿌리 또는 역사성, 이렇게 부르는 아주 강력한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이 말 2마리의 궁둥이의 넓이가 기차의 터널의 넓이를 결정했을 것이고, 이 기차의 터널을 통과하려면은 그거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의 넓이가 규제를 받았을 겁니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로켓 엔진, 최첨단 로켓 엔진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수송해 와야 되는데 그게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첨단 로켓 엔진의 크기도 말 2마리 궁둥이에 영향을 받고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이것도 2000년 훨씬 이전에 있었던 말 2마리 궁둥이에서 정해진 마차의 넓이에 의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연세대학교의 1.44m는 어디일까? 제가 연세대학교 총장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좀 되겠죠? 연세대학교의 1.44m는 저는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독교 정신이자 창립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1.44m의 규정은 연세대학교를 지켜주는 뿌리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 지금 현재 이 그 땅을 구입하신 다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에도 기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입한 이 땅 아래로 철도가 놓일 예정인데 앞으로 연세대학교 밑에 신촌역을 거쳐서 개성, 평양까지 올라가는 기차길이 있습니다. 이 기차길이 놓일 예정인데 이 기차길이 유럽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편지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서대문구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길찾기를 없애고 공원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자주 내세웁니다. 그 이유는 그 기찻길을 통해서 다니는 승객의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공원화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우죠. 저는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그게 공원화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편지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기차가 통일이 되면은 바로 유럽까지 이어줄 그 기차구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부지를 정할 때 이 기찻길을 보고 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해안이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분명히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해안을 얻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요새 자주 받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진 빚이 너무나 커서 그 중에 일부를 갚기 위해서 총장이 됐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131년 전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은 아마 대한민국이었을 겁니다. 가난하고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셨고, 의료기관과 대학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이 안에서 일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선교사님께 너무나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철도길이 신촌역에서 기차를 타면은 평양까지 얼마나 걸릴까? 한 50분, 1시간이면 갈 겁니다. 천천히 기차를 타고 가도.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평양으로 출근하는 날,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서 강의하고 다시 연세대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 꿈을 향해서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에게 통일이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교훈을 이어받아서 이 전통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오래된 미래,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미래로의 행진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창립 정신을 이어받아서 연세대학교 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회 변동의 방향을 읽고 올바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변동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 낙서가 참 많았죠. 상상됩니까? 몰바, 이런 몰바라는 낙서 기억하시죠? 그리고 온갖 그림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화장실 가시면은 화장실에 낙서가 있나요, 없나요? 낙서가 왜 없어졌을까요? 참 신기하죠? 한 10년 만에 낙서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화장실에서 뭐 하냐? 그러면 화장실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인터넷을 하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쓰고 뭐 이런 여유가 시간이 바뀐 것이죠. 제가 이런 설명을 학생들에게 하면 몇몇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이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해 볼게요. 학생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은 요새는 자기들이 펜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을 휴대전화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서를 하고 싶어도 쓸 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가 사라진 이유는 펜이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 반론이 더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옛날보다 화장실이 너무 넓어져서 이게 잘 닿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때문이 아니라 공간적인 확장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또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시험 시간에 항상 오픈북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책을 다 가져와서 보고 쓸 수 있는 오픈북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답을 아주 잘 썼어요. 아주 꼬박꼬박 쓴 다음에 맨 뒤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였냐면, 교수님, 혹시 채점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리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저 그거 보고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전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참 고해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 학생이 점차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해가 됐냐면은, 정말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옛날에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범위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글, 예를 들면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모든 지식과 정보가 검색하는 손가락 끝에 1초 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답안지를 쓸 때 내가 가르쳐준 거 범위 밖에서 쓰게 되니까 의문사항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바꿨습니다. 이젠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에서 내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저는 이것이 연세대학교의 교육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상호적으로 함께 공부해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강력한 사회 변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감 문명이 도래하고 있다. 사실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얘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깃관 주인의 이타심이 아니라 고깃관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서 우리 저녁 반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상당히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 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는 정반대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남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지만 인간은 상대방의 행복을 보면 기뻐하면서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공감의 정의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다모라는 TV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해하시죠?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동기도 있고, 또한 인간 안에는 남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켜 왔느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여태까지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 온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공감 문명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오래된 미래로의 행진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 또는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은 오래된 것이죠. 130년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향해서 공간 문명을 향해서 나간다면은 결국 오래된 미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래는 우리의 과거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 문명이 왜 오는가라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사실 공간 문명의 근원은 우리 뇌 안에 있는 거울 뉴런을 발견하면서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에 이렇게 뇌파를 측정하는 이런 장치를 다 씌워놓고 땅콩을 주면은 땅콩을 까먹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관찰을 했는데 F15라고 부르는 부분이 뇌파를 보니까 거기가 확 활성화됩니다. 땅콩을 까먹을 때. 그래서 땅콩과 이 뇌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콩을 주지도 않았는데 F15 영역이 갑자기 원숭이에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저 옆에서 인간 연구자가 자기가 땅콩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원숭이는 땅콩을 까먹지도 않고 있었는데 인간이 까먹는 땅콩을 보고 F15 영역이 활성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거는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이 원숭이의 뇌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거울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거울 뉴런이 발견된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 실험을 해보면은 인간도 상대방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은 같은 부위가 활성화돼서 이런 것들이 뉴런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거나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프게 느끼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뇌의 연결 때문에, 거울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공간 문명이 온다는 미래학자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인간의 생산력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탈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가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물질주의에 의해서 인간들은 공간 문명을 훨씬 더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트워크가 점점점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은 점점 빠르게 더 연결되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이 연결성이 훨씬 더 조밀해지고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전망이죠. 그러면 이게 뭔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몇 단계만에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친구의 4.5단계 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연결성이 더 빨리 증가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지식도, 정보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미줄 하면은 굉장히 강하죠. 강철보다 7배 강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거미줄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미줄을 많이 생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100만 마리 키운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100만 마리로부터 거미줄을 걷어들여서 1년 동안 모아봐야 손수건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만들 정도로 거미줄이 모으기가 어렵죠. 근데 최근에 새로운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그 연결은 뭐냐면 거미의 유전자와 염소의 유전자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을 생산하는
거미의 유전자를 따다가 염소에게 주입을 했더니 이 염소가 젖을 생산하는데 이 젖 안에서 거미줄이 농축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미의 젖을 짜서 거미 젖으로부터 거미줄을 농축해내는데 이 거미줄이 공업적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지금 병원 같은 데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서 거미줄로 살을 꿰매면은 굉장히 얇고 가볍고 그러면서도 실밥을 뽑지 않아도 되고 흉터도 잘 나지 않고 그래서 고가로 거미줄이 팔려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네트워크냐? 우리가 네트워크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연결되는 것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네트워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미의 유전자하고 염소의 유전자는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이죠. 거미줄. 이 거미줄이 염소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고트 스파이더, 스파이더 고트 이렇게 불리고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새로운 연결성들입니다. 앞으로 통일도 저는 연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이 시키는 연결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 저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 통일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새로운 것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움직임들 이 모든 것이 다 남과 북의 새로운 연결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독교 정신과 창립 정신에 기반해서 다가오는 공감 문명과 네트워크의 사회 이런 것들이 통일과 연결되어서 예를 들면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정신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북한과 전혀 없었던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가치인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 오래된 기독교 정신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